증시가 정말 뜨겁습니다. 핫합니다. 그림 보시면 이 영화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 그래서 월가의 얘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 포스터 패러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빅테크들이 다 환호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연준 의장의 앞에서 멋있는 썩소 날리면서 지금 증시가 너무 좋고 오죽하면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상승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뭐 진짜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실제로 외부 조건이나 내부 환경들이 지금 증시에 너무 좋아가지고 웬만한 악재는 뭐 다 무시하고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 이어질지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알파벳, 메타의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요. 여기 오른쪽 표 보시면 주간 수익률 알파벳이 무려 10.5%, 메타 10.6%, 한 주 수익률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큰 주식들이 막 10%씩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광고 주식이죠. 광고가 본업인 회사들입니다. 광고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52주 고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1년 고점 돌파하면서 물론 최고점까지는 아직 좀 남아있지만 많이 회복했습니다. 와, 이제 10%대 진입입니다. 진짜 순서대로 올라오네요. 애플, 마소, 엔비디아 올라오더니 이제 다음 차례 구글, 메타, 이제 돌아오는 주에 아마존 실적 발표인데 물론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하나둘 다 꾸물꾸물 올라옵니다. 요거 하락장 진짜 안 좋았을 때는 작년 말에는 막 30%에서 50%다 빠져 있었는데요. 그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분위기 안 좋았었는데 어느새 초록초록합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덩달아서 올랐고 반도체도 좋았습니다. 업황, 바닥, AI 기대 이런 것들 불면서요. 좋았는데 일단은 지난주 나왔던 지표들 같이 정리 좀 해보면 미국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됐는데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성장이 가속화됐습니다. 지난 분기 2% 성장해서 이번 분기 2.4% 성장으로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경기 둔화가 아니고 경기 회복이죠. 회복이 빨라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성장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도 미국 경제가 둔화되기는커녕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더 무서운 얘기는요. 다음 분기 전망이 오늘 나왔는데 3.5입니다. 3.5. 와, 이거 월가가 전망하는 게 아니고요. 연준에서 GDP 나오라 그래서 되게 잘 맞추는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5로 올라갑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최고 경제 성장률 가는 건데, 야, 진짜 이렇게 가면은 뭐 미국 경제 침체 얘기는 정말 꺼내지도 못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고요. 그래서 가계 소비도 탄탄하고 아직까지 거기다가 경제 좋아진다는 느낌 때문에 민간 기업들 투자까지도 늘었습니다. 소비에다가 기업들의 투자까지 회복되면서 완전히 서프라이즈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물가까지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보는 PCE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CPI랑 비슷한 건데 이게 처음으로 3%대 정확히 말하면 2.97입니다. 그러니까 2%대 진입했죠. 숫자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처음으로 2.97 줄여서 2%대까지 진입했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물가도 잘 잡히고 있고 그리고 연준 의장이 이번 주에 다시 나와서 강조한 고용 비용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앞으로 9월 달에 금리 추가로 올릴지 말지 결정은 딱 5개의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겁니다. 인건비인데 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또 환호하는 분위기고요. 이렇게 경기가 좋으니까 뭐 기업들도 해고 이런 얘기 쏙 들어갔죠. 정말 연초만 해도 올해 상반기만 해도 빅테크 대량 해고 기사가 하루에도 몇 개씩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실업자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 최소. 야, 경기 좋아지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해고를 할 이유가 없겠죠. 실업자가 늘어나야 뭐 침체가 올까 말까 하다 그랬는데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일자리 보전하신 분들도 열심히 노동 원화채굴 하는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은 것 같고 이렇게 고용 탄탄 경제 잘 돌아가니까 이제 인플레 물가에도 끄떡없는 거죠. 미국 가게가. 그래서 이번 주에 P&G 생활용품 1등 코카콜라 식음료 1등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계속 소비하더라. 심지어 주춤하던 소비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생활용품 1등 P&G CEO가 가격을 7% 올려서 약간 주춤해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여름 돼서 다시 2분기 돼서 소비자들이 돌아오고 있대요. 1분기 때 막 침체 온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고 했는데 다시 돌아오고 있답니다. 이게 상당히 인상 깊었고 코카콜라도 소비자들이 가격을 무려 10% 올려도 적응을 한답니다. 야, 이제 콜라 가격 이런 거 다 올랐는데 그래도 사 먹는 거죠. 뭐 더우니까. 그래서 올해 연간 전망치도 올려버렸습니다. 끄떡 없다는 거죠. 경제가 좋다는 거고 미국 경제 기준으로. 그리고 미국 소비를 반영하는 대표 기업이 있죠.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기업은 무려 사상 최고가입니다.
야, 별다른 이슈도 없었는데 그냥 혼자 사상 최고가 갔습니다. 8월 중순에 실적 발표 있는데 뭐 그거 상관없이 야, 미국 경제 너무 좋다 하면서 소비도 탄탄하네 하면서 혼자 주가가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2년 최고치, 지금 모든 지표들이 2년 최고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지표가 있는데 컨퍼런스 보드라는 지표랑 미시건대에서 조사하는 지표 둘 다 동시에 2년 최고치. 그러니까 그냥 최근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상승 돌파, 고점 돌파하는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그렇게 되고 있고, 당연히 소비 살아나니까 대표적인 소비재 내구재라고 하는 자동차도 업계 호황입니다. 2분기 시점이지만 미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 포드, GM 전부 다 예상치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한 전망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잘 팔린다는 거죠. 소비 돌아오니까. 뭐 우리나라도 참고로 현대차나 뭐 기아차 다 뭐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소비가 강력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구재뿐만 아니라 여행도 업계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보잉하고 크루즈 기업 하나 실적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 나와가지고 무려 보잉이 한 주에 12.7% 상승했습니다. 와, 엄청나고요.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라 그래서 세계 2위 선사 크루즈 기업인데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6% 급등하고 나머지 기업들 그리고 여행 기업들 대부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요즘 막 폭염이고 난리라고 그러잖아요. 기후가 뜨겁다. 뭐 유엔에서는 지금 지구 온난화의 시대가 끝나고 열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뭐 기후 위기가 온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 폭염에 휴양객들, 여행객들이 지쳐가지고 선풍기 앞에 있는 모습인데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라는 이 크루즈 기업의 CEO가 폭염도 여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여행 수요가 너무 높다. 그래서 지금 뭐 52주 신고가 가고 있고요. 보잉도 이제 항공기 인도가 본격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재고 쌓아놨던 거 본격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기업들이. 그래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항공기가 본격적으로 고객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라면서 되게 기분 좋아한 모습이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보잉이 작년에 아주 구체적인 목표치를 발표했는데 요겁니다. 2022년에는 적자를 탈출하겠다. 지금 탈출하고 있죠.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쌓여있던 항공기 재고를 처리하고 인도 정상화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26년까지 전성기, 2018년이 보잉의 전성기였거든요. 전성기 기업 가치를 회복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도 이렇게 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26년쯤에는 전 고점까지 가겠다라는 거죠. 주가 최소한 그렇게 가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보잉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번 쫙 훑었는데 뭐 소비도 좋고 자동차도 잘 팔리고 여행도 잘 가고 미국 경제는 심지어 성장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IMF도 1, 4, 7, 10월에 3개월마다 IMF가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하는데 이번에 세계 경제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내려가다가 반등, 미국 같은 경우도 내려가다가 급반등, 유로존도 반등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중국은 동결, 한국이나 독일은 전망을 낮췄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경제는 반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IMF가 예측하는 건 아니고 그냥 현재 분위기 정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파월이 확인 사살까지 했죠.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뭐 시장이 이제 워낙 많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서 시장 반응은 되게 조용했는데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더 이상 연준이 침체를 전망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엄청난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준의 그 누구도 더 이상 올해 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엄청난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가 5.5%, 22년 최고치, 닷컴버블 이후 최고치인데도 증시는 끄떡 안 합니다. 저 오히려 파티 환호하고 있죠. 야,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고요. 경제가 좋다라는 배경으로 버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침체 때문에 지출을 줄였던 게 광고거든요. 회사들이 경기 안 좋다 그러면 광고비 줄이거든요. 마케팅비, 광고비 줄이는데 경기 좋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주들이 다시 돌아온답니다. 이번에 보여준 게 알파벳과 메타의 실적 발표였는데 이제 광고주들이 돌아오는 느낌이 납니다. 확실히 보시면 이번 주에 알파벳하고 메타가 실적이 나왔는데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공통점이 광고주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도 검색 광고 돌아오고 있고, 광고주들이 광고비를 줘야 구글도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광고를 노출시켜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색 광고, 유튜브 광고의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주가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최고치까지 12%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광고주 지출이 2분기 역성장 후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분기부터 광고 다시 막 들어온 거고, 유튜브 광고도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이 유튜브도 광고가 무려 3분기 동안 역성장했습니다. 근데 플러스 전환을 한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광고 말고 프리미엄 있죠. 지금 광고 보기 싫으신 분들은 프리미엄 구독료 내시잖아요. 월 뭐 10,000원인가요? 전후로 내실 텐데 그것도 지금 꾸준히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미국에서부터 구글이 인상했거든요. 그것도 다음 분기부터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요금 인상을 해도 끄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좋아지니까 바로 이렇게 주가도 급등해버리고 참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숫자로도 보시면 왼쪽 본업인, 광고, 구글의 매출 성장률도 다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CEO가 몇 번이고 가속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월가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매출 회복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숫자가 쭉쭉쭉 더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매출 성장률이 더 빨라지고 있고 거기다가 오른쪽 보시면 구글이 차세대 먹거리로 삼는 게 클라우드거든요. 이미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은 먹거리를 삼고 있는데 그동안 맨날 적자였거든요. 구글이 투자하느라고. 근데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도 구글 클라우드가 흑자, 심지어 영업이익이 확대, 돈을 아주 잘 벌어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구글한테도 클라우드가 본격 먹거리가 돼가지고 시장이 이걸 또 좋게 봤습니다. 향후 먹거리잖아요. AI. 메타도 돌아온 광고주 덕분에 살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 주가가 10% 올랐는데 이제 메타가 폭락 직전, 혹시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가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에 메타가 원래 페이스북이었죠. 이름이.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 바꾸고 이제 메타버스 이런 거 투자한다고 밝히니까 주가가 막 폭락했던 그 시점을 지나서 2년 만에 그 전으로 복귀했습니다. 와, 엄청나고요. 이제 고점까지 15%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커버그가 고맙다. 광고주들 덕분에 시간을 벌었다. 다시 이제 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한숨 돌렸습니다. 메타가 위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격적으로 지금 비용도 절감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메타도 알파벳, 구글하고 똑같이 매출 성장률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두 자리 회복, 엄청난 회복이고 비용 공격적으로 메타가 올해 엄청나게 해고도 많이 하고 비용 절감한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비용 절감의 해라고까지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영업이익률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가가 이거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마진에 집중했는데 지금 아주 마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에서 까먹은 거 광고 회복과 대량 해고, 비용 절감으로 상쇄 중입니다.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게 봤고 그리고 이제 광고주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경기 좋아지니까 이제 기업들이 PC도 사는 겁니다. PC, 컴퓨터. 인텔이 뭐라 그러면 터닝 포인트에 진입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터닝 포인트.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변곡점. 그래서 인텔 CEO가 드디어 PC가 팔리기 시작했다. 왜냐면 인텔이 가장 주력으로 삼는 게 PC용 반도체거든요. 인텔 반도체. PC가 살아야 인텔도 사는데 주가 폭락했다가 물론 아직도 반토막입니다만은 인텔이 아주 긍정적으로 드디어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 PC 부문이 회복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니까 8% 급등하면서 반도체 주식들 상승을 좀 도왔습니다. 그래서 왼쪽도 보시면 하늘색 그래프 쭉 매출이 줄어들다가 PC 부문 매출인데 PC 부문 매출이 쭉 줄어들다가 드디어 이제 반등, 첫 반등입니다. 첫 반등, 감격에 겨운 반등이고 데이터 센터 AI 부문도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성장.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3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텔이 배당금도 엄청 깎았죠. 배당주였는데 인텔이 배당금 깎아서 막 엄청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절실하게 이제 비용 절감을 한 거죠. 배당금도 삭감하고 지금 현직 CEO가 온 뒤로 9개의 사업부를 구조조정했답니다.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사람도 자르고 비용 절감해서 흑자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월가가 이런 걸 좀 좋게 본 것 같고요.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일단 이게 지속될지는 봐야겠지만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도 하반기에 재고 줄여가지고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비슷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원래 강세론자였지만은 제레미 시겔이라는 요 교수님이 이런 말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주목받았는데 상승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 도대체 뭐가 지금 상승장을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야, 이런 얘기 오랜만에 듣네요. 정말 이제 악재가 싹 다 들어갔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씩 다 열거합니다. 제가 앞에 정리해드리긴 했는데 경제는 회복 중이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에 고용 탄탄하고 소비 심리는 너무 좋고 연준은 침체 없다 그러고 이제 긴축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뭘로 상승장을 막을 겁니까? 라고까지 아주 기분 좋게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 지금까지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왼쪽에 강세론자 톰리 형님 자신감 폭발이죠. 계속 상승한다 그랬는데 지금 맞췄기 때문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앞으로 2년 동안 증시에 붕괴가 없다. 와, 이제 예언까지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증시 붕괴가 없다. 끄떡 없다. 겁먹지 마라. 조정의 매수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기분 좋게 말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가장 주목받았던 월가의 이슈가 이 대형 비관론자 중에 하나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 우리가 틀렸다라고까지 항복 선언을 한 게 엄청 주목받았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항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틀렸는데 하반기는 떨어질 거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항복한 건 아닌데 이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마 모건 스탠리 고객들이 항의를 많이 했겠죠. 이 비관론자 때문에 주식 못 샀다 이러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아마 많이들 이제 뭐라 하셔가지고 우리가 틀렸습니다라고 고객 서한에 보낸 것 같은데 아무튼 분위기가 이 정도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진짜 요즘 이제 악재 관련된 기사는 또 싹 사라지고 제가 일부러 균형 있게 부정적인 요인들도 찾으려고 이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 주는 진짜 이제 비관원들이 기사가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이어질지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진짜 증시가 오르기에 딱 좋은 불확실성이 사라진 상황이긴 한데 또 뭐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 조정 핑계가 나올지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는 같이 하시면서 분할 매수 또 장기 관점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 이런 건 위험하니까 그런 것도 잘못하면은 크게 계좌에 손실 날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 제가 알파벳하고 메타 실적 잠깐 요약해드렸는데 괜찮은 리포트들은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도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 제가 좋은 우량주들 실적 나온 거에 관련된 리포트는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 이제 8월인데요. 이제 벌써 8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요일 장 마감하고 애플과 아마존 실적이 메인이고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기. 그리고 고용보고서 연준 의장이 보겠다고 한 지표 고용보고서. 근데 뭐 실업률이 높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지금 실업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시장이 신경 안 쓸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도 크게 막 시장을 흔들 만큼의 악재는 일단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적 캘린더 이렇게 여러분 관심 있을 만한 기업들은 밑줄 그어놨는데 이렇게 보셔도 좋고 제가 캘린더에 다시 보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8월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독자분께서 잭슨홀 미팅 물어보셨는데 잭슨홀 미팅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네요. 요때 연준 의장이나 주요 중앙은행장들, 금융계 인사들이 모여서 의견 표시하는 또 연준의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로 쓰이기도 하는 잭슨홀 미팅이 요때 있습니다. 8월달 주요 이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서 8월달에 22일날 브릭스 정상회담이라 그래서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이제 서구권에 대항하는 모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게 지금 달러에 대항하는 새로운 디지털 통화를 만들겠다라는 걸로 지금 아마 탈달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만한 이슈일 텐데 요것도 8월달에 또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는 또 다음에 또 나오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8월은 이렇게 두 개, 잭슨홀 미팅과 브릭스 정상회담이 글로벌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미국 우량주들 주가 회복 속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역시 이런 좋은 주식들은 걱정이 조금만 거쳐도 전 세계에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상승도 회복도 남다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다시 한번 저도 이런 우량한 기업들,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적금 들듯이 사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낙폭 기준표 보시고 현재가와 요 낙폭 기준별 구간 참고하셔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근데 나는 이 미국 주식 한 주당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 한 주에 몇십만 원씩 하는 걸 매달 혹은 수시로 사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수점 거래 기능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1,000원 이상만 있으면 미국 우량주나 ETF 이런 걸 실시간으로 분할 매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일이 또 직접 매수하는 게 번거롭다, 또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미래에셋증권의 주식 적립식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주식을 분할 매수해 주니까 이런 기능도 함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주식 할 때 필요한 여러 서비스들을 미래에셋증권에서 많이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